자, 이제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5라운드 경기. 뭐 양팀 모두 승리가 필요했을 텐데 네.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이제 득점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네네. 그냥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손흥민 선수를 놓고 보면 이제 뭐 전술적으로 달라진 건 별로 없잖아. 원래 지공하는 팀이 약했고 석공 위주의 팀이고 약간 페리시치와의 호흡에서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뭐 지난 경기까지는 예. 그렇게까지 뭐 페리시치와의 호흡이 안 맞아서 손흥민 선수가 뭐 손해를 본다. 뭐 두드러지진 않았어. 그런 건 사실은 지난 경기까지는 그렇게 없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지난 경기까지와 이번 경기의 차이는 지난 경기까지는 역습 찬스가 많았거든요. 네네. 좀 수비 라인이 낮으니까 역습할 때가 많았고 이번 경기는 지공 상황이 많았어요. 근데 지공 상황이 많아지니까 네네. 여기서는 페리치와 손흥민의 동선이 많이 겹치는 상황들이 나온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약간 토트넘 선수들 전체가 좀 몸이 무거운 거 아니냐, 특히 손흥민 선수가 좀 몸이 무거운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이번 웨스트햄전에서는 우리 페노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전술상의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 관련된 문제점이 조금 좀 나타났던 그런 경기이기 그쵸.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전제로 얘기해야 되는 건 네네. 토트넘 전체적인 컨디션이 아직도 안 좋다. 아직도 좀 무겁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물론 컨디션이 매우 안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경기보다는 나아졌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는 매우 안 좋은 상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컨디션이 안 좋다. 모든 선수가 라는 걸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들어가 보면 네. 이게 지난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 패스맵과 네네. 그리고 어제 웨스트햄전의 패스맵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역습을 할 때 토트넘의 역습 이 루트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렇죠. 왼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 네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와 울버햄튼 전에서는 사실 페리시치와 같이 나왔을 때도 이 토트넘이 좀 그러면 안 되지만 전력상 많이 밀렸죠. 거의 뭐 반코트 게임이었어. 점유율 밀리고. 그러면서 역습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오히려 공격 지배를 하기보다. 그러니까 그 토트넘이 원래 추구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이러한 이제 패스맵이 형성되었다면 네. 오늘 경기에서는 오른쪽에 좀 쏠려 있지가 않죠? 그렇네요. 그리고 지난 경기보다 확실히 선수들의 위치가 살짝 올라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올라가고 약간 왼쪽으로 쏠린 듯한 느낌이 그쵸? 들긴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점유율도 이번 경기에서는 60%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경기는 좀 주도를 하는 경기였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동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 33번의 벤 데이비스의 동선까지 좀 봐야 된다. 아하.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포인트는 오른쪽 산체스와 에메르송 네. 이쪽에서는 공격이 또 잘 안 돼요. 오히려. 근데 왼쪽 페리치, 손흥민 혹은 케인이 왼쪽으로 빠질 때도 있고 여기에 벤 데이비스까지 올라오니까 네네. 지공 상황일 때는 또 왼쪽에서의 공격이 더 잘 풀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지공 상황에서 페리시치를 활용한 지금 콘테 감독의 이 포지셔닝이 지난 시즌까지는 손흥민과 왼쪽 윙백이 올라왔을 때 손흥민과 왼쪽 윙백의 호흡 네네.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뒀다면 이번 시즌에 이 콘테 감독의 이 지공 상황에서의 플레이는 페리시치가 기본적으로는 측면 공격수다 보니까 페리시치를 측면에 놔두고 손흥민을 중앙으로 옮겨서 중앙에서의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손흥민 선수는 약간 이제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와서 뭐 결정을 짓는 선수인데 왼쪽에 페리시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고립이라든지 뭐 중앙 수비수와 싸워야 되는 문제라든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공격을 할 때 보면 지공 상황에서 페리시치가 왼쪽으로 빠져 있고 반면에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가 있네. 중앙으로 확실히 들어와서 앞선에 저 옆에 있는 게 케인이거든요. 네네. 케인과 손흥민이 앞선에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왜 나오냐면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도 밀집 수비를 상대로 경기를 하는 게 매우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죠. 지공팀. 네, 그렇다면 결국엔 이 박스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수 케인 혼자로는 부족하니까 네네. 선수를 좀 늘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페리치가 올라오면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에메르송이 조금 살짝 중앙으로 들어올 때 클로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지는 형태니까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중앙에 공격 숫자를 늘려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을 좀 중앙으로 배치시켜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얘기는 공격 숫자를 중앙에 이제 더 늘리면 아무래도 케인의 공격력은 극대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손흥민은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보기보다 이제 예. 이런 거죠. 손흥민 선수는 공격할 때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특히 케인이 수비를 끌고 내려올 때 상대 중앙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게 네네. 가장 큰 강점인 선수죠. 근데 저렇게 중앙에서 뛰어 들어가다 보니까 중앙 수비수와 경쟁을 하게 돼요. 일단. 뭐 몸싸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때 뭐 크로스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손흥민 선수가 중앙 수비수를 등지고 아하. 볼을 받고 버텨내고 이런 건 손흥민 선수의 강점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측면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 중앙에서 애초에 중앙에서 시작하니까 중앙에서 중앙 수비수와 싸워주는 플레이가 별로 좋지 않다. 일단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페리시치도 중앙으로 들어가요. 네네. 그러면서 페리시치가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끌고 들어가고 이때 벤 데이비스가 올라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밀집 수비를 상대로 할 때 박스 안에 페리시치, 케인, 손흥민 공격 숫자를 좀 늘려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훨씬 더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 토트넘이 이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도 부족하고 그렇죠. 뭐 창의적인 패스도 부족하고 이랬다면 이번 시즌에 페리시치도 왔으니까 여기서 중앙에 공격 숫자를 늘려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뭔가 상대의 밀집 수비를 열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거든요. 일단 뭐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본인의 장점 자체가 이제 측면 수비와 뭐 1대1을 하거나 그 제쳐 들어가서 뭐 골 넣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지금 페리시치가 오면서 페리시치가 측면을 좀 약간 잠식을 했고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공격을 풀어가는 거고 손흥민 선수가 좀 중앙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중앙 수비수와 이제 뭐 등지거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좀 어려움을 겪고 나오는 있다.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공격을 진행할 때 케인이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케인이 내려올 때 페리시치가 측면으로 나가죠. 근데 이때 여기서 페리시치가 측면으로 올라가니까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손흥민이 이렇게 중앙에 애초부터 중앙에 서 있으면 중앙 수비수와 싸우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당연하게도. 예. 근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 자리에 있었다면 저 손흥민 선수 자리에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 아니라 케인이나 아니면 뭐 쿨루셉스키나 네. 이런 선수였다면 중앙 수비수가 다른 선수와 싸우고 그렇네요. 이때 손흥민이 그 수비의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고 어제 경기에서는 계속 손흥민이 상대의 중앙 수비수와 싸우는 장면이 나왔다. 네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우리 국가대표팀을 봐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있을 때랑 그렇죠. 투톱이나 원톱에 있을 때는 활약도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저 역할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제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온 모든 선수들 중에 패스 횟수가 가장 적을 정도로 가장 경기 내에서 영향력이 적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콘테가 뭐 그렇다고 페리시치를 기용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결국에는 해리케인의 어떤 공중볼을 더 이끌어내는 선수가 이제 페리시치인데 워낙 잘 차다 보니까 네. 그러면 약간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전술을 조금 콘테 감독이 만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또 만져줘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장면도 몇 번 나왔어요. 저 찔러주는 패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중앙 수비수랑 싸워주고 있긴 하지만 페리시치가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에메르송 네네. 그리고 또 원래 페리시치 자리에 나오는 세세뇽 이런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당연히 클래스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 좋은 패스를 많이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손흥민이 중앙에서 뛰어들어가긴 하지만 페리시치가 아주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서 손흥민 뒷공간으로 침투를 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 분명히 손흥민 선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페리시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즌 초반에 페리시치를 측면에 두고 손흥민을 중앙에 두는 이러면서 중앙의 공격 숫자를 늘리는 이러한 전형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렇게 맞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엉덩이 쫙 뒤로 빼고 밀집 수비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뭐 라인 올리는 뭐 맨시티라든지 이런 팀한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뭐 그때 또 이제 봐야죠. 왜냐면 우리가 노팅엄 포레스트와 울버햄튼전에 네네. 아예 역습 자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장면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어제 나왔던 장면은 토트넘이 네.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동시에 나왔을 때 지공 상황으로 경기가 흘러가는 경기가 첫 번째 경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구상해온
이 지공 상황에서의 플레이, 네. 공격의 주도권을 잡았을 때의 플레이가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호흡이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에 더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네. 그 위치 자체가 손흥민이 잘하는 위치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네. 네. 혹시 뭐 다음 장면도 있을까요? 네, 다음 장면 또 이제 보시면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너무 도움이 안 된다. 뭐 지난 시즌 득점왕을 페리시치 때문에 안 쓴다고? 자신의 최적의 위치에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페리시치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에서 페리시치가 볼을 제일 잘 다룹니다. 네네. 페리시치, 에메르송, 뭐 벤 데이비스, 다이어 그리고 어제 산체스까지 나왔죠. 네네. 근데 빌드업을 할 때 이 웨스트햄전에서 이제 패스맵을 보면 지난 경기는 오른쪽인데 이번에는 왼쪽에 좀 쏠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나온 이유도 페리시치 쪽에서의 후방 빌드업이 그렇죠. 그래도 됐거든요. 공도 잘 타고 킥도 좋고 일단. 웨스트햄이 이제 압박을 들어올 때 페리시치만큼은 압박에 당황하지 않고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 보면 에메르송, 산체스, 다이어, 벤 데이비스가 압박이 들어오면 계속 백패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리스한테 가서 네. 요리스도 발밑이 안 좋으니까 뻥뻥 차내다가 거기서 스로인이 나오고 실점까지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장면처럼 백패스가 아니라 앞으로 볼을 전개시켜줄 수 있는 선수는 유일하게 페리시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없으면 안 돼.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도 웨스트햄이 페리시치 쪽에서 지금 붙어있는 선수가 1명, 네. 달려드는 선수가 2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페리시치가 왼발을 또 잘 쓰니까 그렇죠.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웨스트햄이 올라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케인에게 볼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네네. 케인이 볼을 받는 순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손흥민이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여기서 이제 아주 좋은 패스가 나오면서 케인의 패스와 손흥민의 움직임. 그렇죠. 이게 거의 이번 시즌에 몇 차례 안 나왔는데 지난 경기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습이 안 되었던 게 그냥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이 공격진의 컨디션도 안 좋았지만 기본적으로는 후방에서 볼이 와야지. 앞으로 안 나가니까 네. 케인도 볼을 못 받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도 달려나가는데 패스가 안 오고 이게 반복되었던 거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페리시치가 이제 풀어주니까 역습을 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 장면도 있어요. 네. 웨스트햄이 순간적으로 라인이 올라왔던 상황인데 여기서 페리시치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장면도 웨스트햄의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졌던 장면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한 차례 정도는 누구나 만들지. 이런 이제 반응들이 꽤 있는데 벌써 지금 살펴본 장면만 해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 3차례거든요. 네. 지금 가져온 장면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악영향만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오늘 웨스트햄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콘테가 지금 경기력이 좀 답답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콘테가 그렇게 23골을 때려박았던 손흥민을 살리는 전략이 아닌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좀 죽이고 약간 그런 불만이 있거든 난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들이 전술을 매 시즌 똑같이 쓰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리버풀의 살라를 계속 잘 쓸 거였으면 애초에 누네스를 영입하면 안 돼요. 누네스랑 살라는 원래 그 하던 피르미누가 끌고 나오고 살라가 침투하는 똑같잖아요. 아까 케인이 끌고 나오고 손흥민이 침투하는 그걸 보여주려면 피르미누 같은 유형의 선수를 데려왔어야죠. 근데 누네스를 데려온 건 계속해서 이 전술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팀의 핵심 공격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 건데 이제 페리시치가 오니까 페리시치와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이 4명의 선수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격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이 동선이 잘 안 맞는다. 라는 것이 이제 어제 경기에 나왔던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잘 좀 맞춰가야 되는 흐름이긴 해요. 그래도 지금. 확실히 한 경기 한 경기 치르고 시간이 좀 지나면 맞춰지겠죠? 뭐 전술. 그래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페리시치가 그렇다고 그러면 세세뇽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아니지. 지난 시즌에 그거는 세세뇽 때문에 답답한 장면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면서 세세뇽이 잘 못 올라오니까 손흥민이 고립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손흥민 선수에게 그건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왼쪽 라인에 세세뇽보다 업그레이드인 페리시치가 있다면 서로 이 선수들을 잘 맞추는 게 감독의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게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 역할이죠. 네. 뭐 페리시도 물론 뭐 드리블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선수와는 좀 클래스가 차이가 좀 느껴져. 잘 차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킥도 좋기 때문에 팀 전체로 봐서는 해리 케인의 또 헤더 그러니까 일단 머리를 겨냥할 수도 있고. 이번 시즌 보면요. 예. 2라운드에 동점골 페리시치가 어시스트. 아, 그렇죠. 3라운드에 결승골 페리시치가 어시스트했고. 아, 그러네요. 그리고 4라운드에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그 스티븐 쿡의 핸드볼이 나온 장면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 PK 장면에서 PK. 물론 놓쳤지만 케인이 놓쳤죠. 그 장면이 어제 PK를 불법했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똑같아요. 페리치가 측면에서 상대 측면 수비수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크로스. 근데 지난 시즌엔 그런 크로스가 안 올라왔는데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케인이라는 좋은 이 박스 안에서 경쟁력을 가진 선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니까 상대방이 계속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도 실수가 나왔고 사실 어제 경기도 심판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장면도 PK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장면이었고 크레스웰이 살짝 좀 실책성 플레이인 거예요. 네네. 팔을 이렇게 들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도 보면 분명히 페리치가 지금 이 팀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후방 빌드업부터 뭐 크로스까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과 페리치의 장점을 잘 이게 그렇지 융화를 시켜야지. 조화가 되게 만들어야죠. 네네. 그게 뭐 이제 감독의 역할이고. 그리고 어떤 감독이 바보도 아니고 지난 시즌 득점왕한 그 선수를 이제 페리치가 왔으니까 페리치를 좀 밀어줘야 되겠는걸? 그렇진 않지. 그렇게 하는 바보 같은 감독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두는 건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안쪽 조금 더 골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거리를 짧게 하는 조금 거지. 더 골대와 가까운 위치 이 위치로 이동시키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 네네. 지난 시즌에 콘테 감독이 칭찬받았던 게 콘테 감독이 맡기 전보다 올라갔지 많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 위치가 네. 1m 이상 올라갔어요. 1m.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손흥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이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가장 높은 위치에서 썼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나왔다. 이런 이제 분석하는 칼럼들도 많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의 이 위치를 계속해서 중앙으로 조금 더 높은 위치로 계속 올려주는 건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득점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니까 네네. 이 손흥민 선수의 이 득점력을 좀 살려주는 그런 위치로 콘테 감독이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적응하는 단계일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페리치와 손흥민 요 두 선수의 이 위치 네. 조정 이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사실 페리치도 양발, 손흥민도 양발이니까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에 스위칭을 막 해갖고 상대 수비가 혼란에 막 빠지고 페리치도 왼발 오른발로 막 슛 때리고 네네. 손흥민도 왼발 오른발로 막 각도가 없는데도 막 차서 넣고 두 선수가 이렇게 할 걸 우리가 기대했지만 사실 경기에서는 그렇게 나오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건 이제 피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위치에 대한 변화 그리고 역할에 대한 그런 조정들 이런 걸 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네. 페리치를 측면에 두니까 손흥민 선수가 너무 중앙에 쏠린다. 그리고 이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콘테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봤을 거고 네네. 여기서 이제 다음 경기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좀 변화를 해갈 것 같고 그걸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아니 저는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아까 전에 이제 뭐 달수 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댓글로 네?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을 떠올릴 때 보통 케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막 크로스 해가지고 달려가지고 뭐 헛다리 한번 하거나 해가지고 그 역습에서 한 골 넣는 게 있고 측면에서 오른쪽으로 접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접으면서 그 진짜 감차 가만차는 거 가마차는 구석으로 가마차는 거 특히 지난 시즌 공동 득점왕을 했던 그 마지막 골 23번째 골 뭐 그런 장면들 그러면 이제 그런 장면들은 보는 게 조금 지난 시즌보다 많이 어렵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사실 융화가 되면 나온다?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온다? 왜냐하면 페리치가 있음으로 해서 상대 팀이 사실 토트넘의 왼쪽 라인에 크로스나 네. 슈팅 각도를 막는 게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페리치도 양발이고 손흥민도 양발이니까 네네. 사실 왼발을 막아야 되는지 오른발을 막아야 되는지 그렇죠. 이 선택지가 심지어 손흥민 한 명으로도 이제 복잡한데 페리치까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페리치를 막으러 가다가 손흥민에게 공간이 나고 손흥민을 막다가 페리치 공간이 나고 네네. 이런 걸 우리가 원래는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페리치와 손흥민의 호흡이 맞아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페리치에게
쏠릴 때 수비가 이제 따라 나가고 그럴 때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나고 그러면 분명히 또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지금 시즌 초반이니까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페리시치보다 손흥민 선수에게 더 압박이 심하겠죠. 그럼요. 지난 시즌 득점왕이니까. 네네. 근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지금 5라운드까지 페리시치의 그 뭐 크로스 정말 단순한 패턴이지만 계속 이제 위협적인 장면, 결정적인 찬스가 나와요. 그렇다면 상대 팀도 분산이 될 수 있다. 당연히 페리시치의 크로스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구나. 네네. 그쪽으로 당연히 시즌이 지나면서 쏠리게 되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공간이 나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수비의 분산이 될 때 손흥민이나 페리시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콘테 감독이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네. 감차가 보고 싶어요 저는. 당연히 다들 보고 싶죠. 네. 다들 알겠습니다. 보고 싶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이제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어떤 아직 조화의 문제가 여실히 좀 드러났던 경기이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게 또 콘테가 어떻게 조정을 할지 그렇죠. 또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또 호흡을 맞춰갈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느 시점에 또 골을 터뜨릴지 한번 네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